생기었을 때 되게 뭐 머리 쥐어짜면서 어떻게 단어? 하면 이 단어 맞아. 이 단어? 네, 그걸 조금 내려놓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다 네가 일반적으로 평가 기준의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얘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고 그게 좀 걱정되시면 그 해당 대학이나 원하시는 그런 입학사정관의 평가 기준을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아까 이미 제가 언급했던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에 자, 여러분들 전소영 선생님과 함께 AI를 활용한 심화 활동 및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하실 때 챗GPT나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거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활용하는 방법을 살짝 공유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말 정도 됐을 때 항상 이슈죠. 학교 생활 기록부. 맞아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심화 활동을 할까 저도 고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사용을 했던 거는 그냥 AI가 원래 잘할 수 있는 거, 뭐 핵심 요약 기능이라든지 뭐 추천을 해달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AI 도구 다른 것들을 좀 활용해서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을 제가 초반기에 제일 많이 했었고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거기서 한 단계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다가 만든 게 학생들이 정말 챗GPT를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데 활용해서 사용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쉽지 완전히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항상 예시가 필요해서 제가 그걸 어디에서 한번 구현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그 16+1 자율과정에서 그 자율과정에 정말 그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학생들이고 조금 더 심화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내가 직접 활용하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도 한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플러스 알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조금 이제 자유롭게 선택사항을 주면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참고한다 라고 했을 때 관련 자료는 제가 교사로서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줬어요. 예를 들면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제 홍보한 걸 봤지만 좀 더 자세하게 교사가 이제 안내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학부모님 총회 때 학부모님께 보여드리는 자료라든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된 자료를 다 줬어요. 뭐 학년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네. 16+1 자율과정에 네. 이 청학고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모르는 선생님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저희 학교가 이제 16+1 자율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저도 어떤 걸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영상 제작이나 이런 컨텐츠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학교를 뭔가 바꾸는 그런 내용을 잘 담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영상을 봤을 때 뭐 학교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의식을 좀 갖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의미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제를 잡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이때 조금 학생들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정말 내가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 인공지능을 잘만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안내도 제가 그 간마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작해서 안내를 했었고 학생들 이런 것들 문제 인식을 하고 창의적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걸 이제 목표로 이 활동에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희 청학고가 자공고였다가 자공고가 폐지되면서 학생들 모집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 와보니까 이 자공고를 했던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폐지가 되었던 상황에서도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뭐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요즘엔 임팩트 있게 영상으로 있으면 제일 그렇죠. 와닿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결책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예시를 줬고 그 외에도 우리 학교에 뭐 좀 잘 활용되지 않은 공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생각해보고 바꿔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련된 자료 중에 학생들이 요청하거나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먼저 이 패들렛 게시판에 역시 공유를 해줬고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자기가 나중에 영상 만들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가로 업로드를 해줬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어떤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나 아니면 편집할 때 저희가 자막을 달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막을 AI로 달아준 거 요즘에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뭐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뭐 얼굴을 스와핑하거나 이런 것들도 흥미로운 그런 영상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했고요. 사실 학생들이 시작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쌤도 뭐 행사 기획을 할 때 챗GPT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걸 직접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기획 단계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먼저 한번 제가 해봤죠. 그래서 PDF 파일로 보시면 제가 실제로 한번 이 중에 체인지 메이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가상을 하고 네.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학교에 이런 수리과학부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는데 이게 신입생들과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한 3개 정도만 뽑아서 매력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터뷰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인터뷰를 진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터뷰랑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지만 틀을 주기 때문에 아 되게 막막한데 인터뷰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챗GPT한테 힌트를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랑 똑같이 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을 했지만 아 그렇구나 뭐 대본을 짜거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캐치를 하고 그렇죠. 그거를 뭐 다른 대본을 짤 때 뭐 좀 피드백을 받는 용도로 쓴 친구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는데 맞아요. 챗GPT를 활용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계정도 구매를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을 구매해서 유료 버전을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단계별로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되게 매력적인 영상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안내 자료 만들 때 아까 제가 감마 이렇게 써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학생의 어떤 자료가 너무 내용이 좋은데 그걸 이제 시각 자료를 옆에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 학생이 만든 PPT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PPT 자료는 너희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서 위에 떼어서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하면서 최대한 AI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좀 다양하게 자료를 제작을 해봐라 라고 안내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나서 이제 얘기했던 건 이제 예시일 뿐이다. 그리고 이걸 참고해서 너희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해서 안내를 했죠. 그래서 안목도 한번 키워보고 챗GPT도 정말 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앱 사용법을 바로 여기다 안내를 했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도 아직 그 챗GPT 음성 대화 기능을 활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 요약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PDF가 조금 흐리게 보이긴 하는데 원본 파일은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항상 하얀색 앱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사 상품이 너무 많아서 하얀색 앱 받고 구글 가입하고 들어가셔서 음성 설정하고 바로 쓰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엊그제 또 개정이 돼서 이제 목소리가 9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개정된 버전을 제가 올려드린 사이트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서 써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최종 완성한 걸 살짝 보여드리면 약간 코미디 형식으로 한 친구도 있었고 실제 선생님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약간 캐릭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실제 선생님은 모시긴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 친구가 이제 이 캐릭터가 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재현해서 연기로 보여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학생들이 공간 재구성이 필요할 만한 곳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토대로 이제 반영한 내용을 AI 중에 또 공간 재구성을 해주는 그런 AI 진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되게 정말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리이미진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공간 재구성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대단하다. 요즘 뭐 어디까지 발전한 그래서 거예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도 올려놨어요. 이게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PDF 파일인데 클릭하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저희 학교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그 장면만 잠깐 보시면
네,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까지 인터뷰를 끝내고 리이미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과정이 바뀌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복도예요? 네, 복도예요. 아, 복도에 이런 복도에. 공간을 이제 휴게 아.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영상들이 다 독특하고 이제 학생들의 고민의 흔적이 잘 느껴지는데 되게 그런 거는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 물론 제가 자율과정이 이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틀 안에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제나 이런 것들은 먼저 주고 우리가 이 자율과정 시간에 만났을 때는 이미 제작 과정만 이때 딱 하자. 모든 아이디어, 대본 구성 이런 것들은 챗 GPT와 너희 협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만나자라고 해서 실제 그 자율과정이 이루어진 날 촬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편집은 사실 저희가 짧은 영상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길게 걸리지 않고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예시나 뭐 그런 전체적인 맥락과 예시만 주어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예시만 봐도 솔직히 아이들은 프로세스는 이해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더 해볼까? 이것도 더 해볼까? 더 맞아요. 해볼까?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계속 네.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역시 이렇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니까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만지는 것도 아이들이 엄청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 이런 거 안내해주면 되게 더 쉽게 바로바로 이해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영어과에서 작년부터 했던 활동이긴 한데 이 리캡 비디오가 요즘에 사실 대세잖아요. 저희 짧은 영상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좀 많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저희가 모의고사 지문 항상 해요. 저희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 모의고사 지문을 읽다 보면 자기 관심 있는 지문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저희가 학교에서 다루는 그 지문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우리 핵심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갖게 만들어 보자 하면 시험 공부도 저절로 되면서 이거를 또 이제 말해보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DID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DID가 좀 유료화 되면서 워터마크가 너무 심하게 나와요, 얼굴에. DID라고 얼굴에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번에 헤드라를 한번 써봤는데 헤드라 쓰니까 깔끔하게 나오고 짧지만 괜찮은 네,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게 단점이긴 한데 그거 이제 붙여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짧게 줄이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이 중에 내가 어떤 핵심을 선택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심화 탐구가 이루어지고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덧붙여서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리캡 비디오지만 마지막 부분에 자기 생각이나 뭐 아니면 뭐 추가하고 싶은 사항을 덮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영상은 퀄리티가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도 향상하면서 또 이런 심화 활동의 기회를 덧붙여 주면서 제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토대로 생활 기록부 쓸 때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 학생의 쓸게 많은데 네, 어떻게 이것도 압축해서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활동 한번 기획해 놓으시면 또 재구성하거나 저 사실 작년에 썼던 거를 또 올해 또 재구성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또 활용을 무궁무진하게 조금 발전시키고 또 약간 복제하고 변형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저의 아이디어도 가져다가 이제 활용해서 복제해서 변형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프로젝트는 매번 바뀌어요. 아닙니다. 네, 매번 AI가 진화하듯이 선생님의 프로젝트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금. 이제 AI가 더 이제 활용이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조금 더 탐구를 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 방학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3년 전에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이야기하신 프로젝트가 영어 신문 만들기였던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는데요. 맞아요. 네. 기억을 하시다니 네. 감동입니다. 그거 너무 재밌겠다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보니까 더 재밌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라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음성 올리고 이미지 올리고 얘가 사실 이렇게 레이아웃도 더 쉽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음성을 올리는 곳이구나. 따로 뭐 메뉴를 찾아 들어갈 필요도 없이 만들기 누르면 바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클릭해 보시면 음성 그 다음에 이미지 제작하기 끝이에요. 그리고 밑에 다운로드 버튼이 너무 있어요. 쉽다. 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딱이죠, 소개해드리고, 아이들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샘플 영상 만든 것도 그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챗GPT 활용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저는 사실 검토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위주로 하시는구나. 네, 작성도 물론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작성 도구를 딱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써줘야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고 나서 받은 결과물들의 종류가 그렇게 막 다양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걸 가지고 막 상위권 애들 써주거나 그런 거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저희가 쓸 수 있잖아요. 원래 생기부 쓸 때 되게 뭐 머리 쥐어짜면서 어떻게 단어? 하면 이 단어 맞아요. 이 단어? 네, 그걸 조금 내려놓고 일단 네. 편하게 쓴 다음에 좀 어색한 건 고쳐주고, 뭐 키워드가 좀 안 들어간 게 있으면 알려주고,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조금 우수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걸 토대로 내가 수정하는 게 차라리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500자가 짧아요. 그래서 500자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거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핵심적인 교사의 어떤 학습 태도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핵심적인 인상을 한 줄 적어주면 좋고요. 이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을 평가할 때 오히려 변별이 되는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없이 뭐 심화활동 무슨 활동을 통해서라고 바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변별이 안 된대요.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다 심화활동을 잘하는 뭐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교사가 정말 학습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낀 첫인상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인상을 적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줄을 먼저 시작을 하고, 심화 활동도 골라야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면 이 중에 얘한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게 뭔지. 그래서 학생들의 소감문을 옆에 딱 펴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거기 나오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활동했던 걸 패들렛 게시판에서 보죠. 아, 얘가 이런 활동을 했었지. 단계별로 하는 걸 보고 여기서 우수한 점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하고, 거기서 학생들의 과정이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패들렛에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선점 평가하고 마무리하면 끝인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감문 같은 거는 혹시 유료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 유료 버전은 사진이 무한으로 이제 찍히고 데이터 왔다 갔다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사실 찍어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걸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걸 요약을 얘가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되게 큰 시간을 절약을 해주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유료 버전 한정이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자기가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내용을 검토하실 때, 검토도 그냥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 얘는 그냥 어법이나 뭐 문법, 맞춤법 검사 위주로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조건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줄 때 저는 아예 얘한테 써달라는 식으로 먼저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당연히 역할 부여하면 얘가 그걸 조금 더 알아듣기 때문에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교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써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활동한 내용, 수행평가 과정의 결과, 그리고 핵심, 그리고 심화 활동을 한 내용을 토대로 채택을 쓸 건데, 그거를 이제 내가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해서 예시를 줍니다. 근데 예시를 줄 때도 좀 명쾌하게, 자, 이 부분이 학생의 예시를 줄 때도 이게 사실 저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그렇죠. 사례집에 있는 그 예시인데, 거기 보면 학생의 성취 수준, 수행 과정 및 결과, 역량, 교사 총평이 나눠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우수한 사례를 먼저 주는 거죠. 이걸 뭐 사진으로 보내실 수 있으면 사진으로 보내셔도 되고, 글로 사실 복붙해서 붙이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복붙할 수 있는 한글 파일을 만들어 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붙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피드백 받을 때 얘가 자주 지적하는 게, 저희가 명사형으로 써줘야 되잖아요. 뭐뭐함, 뭐뭐 이끌어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자꾸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걸 다시 풀어서 뭐뭐합니다, 이런 학생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 문장의 어미는 원래 명사형으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고 해서 다양하게 작성해줘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넣고 작성하게 하셔도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랬을 때 그렇게 막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약간 뻔한 말 위주로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위 내용을 토대로 이거는 내가 직접 작성한 특기사항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걸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넣었을 때 문맥상, 어법상 이상하거나 수정할 사항 일단 먼저 체크를 하고요. 이것만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수정할 때 좀 왜 고쳤는지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수정할 건 수정하고 아닌 것들은 빼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입장이 돼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다 네가. 그럼 이제 걔가 일반적으로 평가 기준의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얘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고, 그게 좀 걱정되시면 그 해당 대학이나 원하시는 그런 입학사정관의 평가 기준을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아까 이미 제가 언급했던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에 사실 거기서 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한 상태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알아서 답변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협업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입학사정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저희 또 뭐 구체적인 과정이 안 나오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된다, 뭐 이런 평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아쉬운 점과 강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쉬운 점, 강점을 보시면 딱 나오실 거예요. 강점, 리더십과 협동심,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성과 부분이나 객관적인 평가 이런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토대로 딱 보시면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내용들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사용하셨던 뭐 세책 작성을 위한 뭐 툴 이런 게 있다면 아마 좀 하위권 학생들이나 좀 활동이 너무 없는 학생들을 여러 개로 나눠서 쓰시는 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때 조금 활용을 해주시고, 상위권 학생들은 어쨌든 내가 처음 작성은 하고 피드백 위주로 하면서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드백과 검토 위주로 좀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 결국에.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서 소감문 같은 걸 제가 찍어서 요약 정도는 제가 받아도 학생들이 학생들 어투로 막 이렇게 좀 날것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정돈해서 받는 거죠. 여기는 좀 표현을 정리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그걸 사실 제가 바로 쓰진 않거든요. 어차피 거기서도 제가 또 필요한 걸 뽑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 약간 비서 역할을 얘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저는 혹시나는 마음에 다시 맞춤법 검사기에 한번 넣어보거든요. 그 맞춤법이 최적화되어 있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맞춤법 검사기에도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해지는군요. 이제 문맥상도 같이 먼저 본 게 나가니까 훨씬 더 오류율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 챗GPT 활용과 관련해서 선생님들한테 예전에 영상이나 이런 걸 공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여기에 사실 모든 게 다 있어야 선생님들의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방법부터 쭉 뭐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명령어 예시라든지 뭐 제가 주로 사용하는 4가지 사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쪽 두 쪽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10월에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최근에 만든 건데 이제 음성이 9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얘가 좀 발전을 해서 중간에 끼어들기 가능하고요. 이렇게 9개의 목소리 중에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원래 헤드폰 모양을 클릭하면 이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였는데 음성 파형 모양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음성 대화를 조금 더 인식하기가 쉽다라고 결정을 했는지 아이콘을 바꿨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진짜 앱 다운로드 받고 음성 선택하고 음성 파형 클릭하면 바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활용하시고 이 중에 나한테 쓸만한 건 무엇일까? 라고 하나를 시작을 하시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쵸. 저는 뭐 예를 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영어과 단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를 배워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트래피킹과 스머글링이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 밀수라는 단어였거든요. 어렵다. 잘 안 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죠. 야, 나 학생들한테 스머글링이랑 트래피킹이랑 어려운 단어를 알려줘야 돼. 이거 조금 뭐 언어 유희나 이런 거 사용해서 뜻 좀 기억나게 할 수 없니? 라고 했더니 얘가 진짜 그런 것도 해주는 거예요. 뭐 스멀스멀 몰래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스머글링이 바로 그런 아이디어까지 네, 던진다고요? 맞아요. 오.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피킹은 트랩이란 단어가 이렇게 가두다, 네. 덫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트랩이 원래 그런 뜻이기 때문에 트래피킹은 사람들을 가둬두고 좀 걔를 가두고 활용해서 못 살게 구는 거다. 그래서 그게 밀매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외워지시죠? 어려운 단어인데. 트래피킹. 네, 트래피킹과 스머글링이라는 이 단어 이런 것들도 물어보니까 이제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유료 버전 쓰시면 급할 땐 찍어서
물어보고 답변 받고 할 수 있기 완전 때문에. 친구네, 완전 네, 친구. 맞아요. 저번에 그 챗GPT 항상 저희 티타임에서 설명해 주시는 네. 홍 박사님은 네. 거의 일기도 쓰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거의 뭐 챗GPT 나 오늘 어땠는데 그럼 막 얘가 막 감정까지 막 이야기해 주면서 맞아요.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네. 나 많이 힘들었어. 막 이러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제가 욕심으로는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캔버스 기능 혹시 들어보셨나요? 캔버스요? 네, 캔버스 기능이 나와서 제가 지금 화면은 준비를 못했지만 네.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사실 챗GPT한테 물어보고 답변 받아서 내가 다시 거기 가서 수정하고 이게 귀찮잖아요. 캔버스처럼 넓은 화면에 옆에 그 채팅창이 뜨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안에서 수정된 게 그냥 보고서 상으로 전문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며칠이 안 돼가지고 영상이 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활용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와. 만약에 세특 작성에서도 그게 이제 적용이 되면 네. 너무 혁신적일 것 같죠. 그러니까요. 아까는 제가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제가 사실 직접 고치는 것도 있고 뭐 고쳐서 다시 써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대화마저도 굳이 필요 없게 옆에 채팅창에서 그걸 하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속 챗 GPT도 발전하고 다른 AI 도구들도 발전하고 잘 따라만 가면 괜찮다. 네. 진짜 어디까지 발전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더 늦어지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사실 이렇게 막 한창 공부할 때는 막 따라갔다가 네. 좀 이제 소홀해지면. 다른 일로 바빠지면 소홀해졌다가 아. 또 다시 자극받고 막 바빠졌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조금씩 차근차근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런 기회가 또 있어서 저도 사실 티타임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자극이나 어떤 이렇게 영감을 받을 때가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진짜 생각하고 있고요. 활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제 혹시 영상을 보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래 맨날 말로만 듣던 그래 뭐 AI 사용하면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학생 참여도 증진된 뭐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와닿으신 게 있다면 내일 당장 다음 주에 당장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교과서도 이제 결국 AI 코스웨어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근데 그럼 교사의 역할은 뭐냐? 어차피 AI가 다 하는데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최상위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기획자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AI를 쓰는 건 맞는데 그 원어워에서도 저처럼 뭐 원어워 데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시킨다든지 학생들이 스스로 다 하진 않잖아요. 가서 참여를 시킬 방안을 고안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기획과 설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때 또 리액션이나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학생이 너 그 원어원 어제 밤 12시에 너 접속해서 했더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또 열심히. 집에서까지 열심히 하고 너 그래서 뭐 100점 나왔더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칭찬 해주면 이제 학생들이 좀 더 거기에 감동을 받고 또 이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적이지만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네. 그럴 기회가 더 생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AI 도구들을 활용하면 사실 막 진도 나가기 바빠는데 어차피 진도와 내용의 컨텐츠는 AI가 잘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 옆에서 애들이 그걸 잘 따라가 주시게 도와주는 역할 위주로 가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하이터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저도 연수를 들으면서 이제 지전초등학교를 경험하신 분께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학생들은 당연히 챗GPT가 있고 AI를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건데 그걸 만약에 지금 경험한 친구, 지금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친구와 그냥 AI 써봤자 뭐 답도 그럼 학생이 하는 건 뭐냐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친구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선생님들도 AI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과제를 내주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앞으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갈 친구들에게 적절한 과제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챗GPT 써서 애들이 과제를 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었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뭐 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1에서 애들이 챗GPT를 활용을 해도 그게 정해진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쓸지를 결국은 학생이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학생들은 결국 얻어가는 게 많은 거고 앞으로 사실 AI 시대에 원하는 인재가 그런 인재잖아요. 그걸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경감할 수 있는 걸 경감하고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라서 이렇게 삶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가장 좋아하는 멘트고 이걸 적용해서 저도 이제 일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서 막 일자리를 다 빼앗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만 이렇게 소요되고 그런 일들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다시 또 아이디어를 내고 선도학교를 어떻게 잘 진행하지? 선생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리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AI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사의 본연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맞아요. 해주시는 이 AI.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전소영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전소영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